자, 93회 전산회계 1급. 자, 문제풀이, 실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갈게요. 자, 처음이니까 간단한 말 설명을 하면은 일반전표 분계 입력하시기 전까지는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가 및 적요 등록 두 번째 칸에 들어있는 위에 세 개 하고 다섯 번째 칸에 보시면은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원가명세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요 다섯 개에서 총 8개를 가지고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되셨죠? 자, 1번 거래처 등록 메뉴에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거래처 등록 보이시죠? 자, 클릭.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일반 거래처래요. 자, 그래서 코드부터 입력하시면 돼요. 자, 코드가 350번. 다음에 거래처 이름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주스마일이라 그랬거든요. 자, 가로주, 가로 닫고 스마일, 엔터. 자, 그러고 유형이 지금 동시래요. 그래서 이 자리거든요. 자, 동시가 지금 3번으로 매겨져 있죠. 자, 숫자 3 눌러주시면은 옆으로 넘어가져요.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죠.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 거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쳐주시면 되고요. 403-81-510-65 대표자 이름은 광미경, 엔터. 자, 그러고 업태하고 종목이 있죠. 자, 그래서 업태 자리에다가 도매 및 소매, 종목은 대형마트. 자, 그리고 주소가 옆에 보시면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쭉 나와 있네요. 적을게요.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2336 운산동. 그리고 저는 바로 주소를 이제 밑에다 쳤는데 이건 제가 왜 밑에다 쳤냐면은 보통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갖다 넣으시면은 가로 주소가 밑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밑에다가 쳤습니다. 그럼 엔터 누르시면 줄이 바뀌어요. 엔터. 그러고 지금은 우편번호 입력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랬으니까 검색을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쳤어요. 자, 다음 그러고 ESC 막 누르면은 이제 처음으로 나가지거든요. 보통 제가 원판 나오세요. 그럼 ESC 막 누르란 얘기예요. 자, 원판 나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갈게요. 자, 문제 2번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를 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월 들어갈게요. 자, 거래처별 초기월을 들어오면은 저는 보통 불러오기부터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불러오기가 채점 대상은 아닌데 불러오기를 하시면은 정기분 재무상태표랑 데이터가 연결이 되시면서 데이터가 더 들어오거든요. 저는 불러오기를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 상단에 불러오기라고 적혀있죠. 자, 불러오기 F4 혹은 클릭하셔도 돼요. 불러오시겠습니까? 엔터. 자, 그럼 데이터가 더 들어오고요. 처음에 수정할 게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수정할 게 외상 매입금입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외상 매출금을 와서 탭 키를 누르시면은 오른쪽으로 넘어가져요. 되셨죠? 키보드 Q자 왼쪽에 보시면 탭이 있거든요. 자, 탭 넘어가시면은 자, 문제 보시고 국제무역은 지금 3,800만원, 다음에 영진상사는 2,700만원이래요. 금액이 틀리죠? 고칠게요. 3, 8 적고 플러스를 두 번 누르시면 뿔 누르시면 플러스 한 번당 공 세 자리씩 들어가요. 그래서 38, 빵빠레방, 빵빠레방 3,800만원이 들어가고요. 영진상사는 27 뿔 엔터. 자, 탭. 자, 내려가셔서 외상 매입금. 자, 탭. 자, 한국 기업은 지금 7천만원 있고요. 다음에 한빛산업이 2,350만원이거든요. 자, 70 뿔 엔터. 자, 그러고 아래다 한빛산업을 쳐야 되는데 치면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럴 땐 F2를 누르시면은 창이 뜹니다. 그래서 한빛 쳐주고요. 자, 23, 다시 23, 500, 빵빠레방 플러스까지 엔터. 되셨죠? 자, 그래서 ESC 원판 나와주시고요. 입력 다 했으면 자, 문제 3번 갈게요. 자, 요게 이제 전산회계 1급 푸시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죠. 정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관련되는 재무제표를 수정하세요. 이렇게 나오시면 재무제표를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문제를 보셨을 때 왔다 갔다 하시는 순서는 여기 이제 원가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위, 아래, 위에요. 되셨죠? 원가 명세서 기준으로 위, 아래, 위입니다. 그래서 원가, 손익, 잉여, 재무순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고 하시다 보면은 이걸 어디 묻혀가야 돼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문제는 교육훈련 및 제조원가거든요.
요게 이제 아시려면 T 계정을 좀 아셔야 돼요. 되셨죠? T 계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그리시길 바라고 저는 말 설명 계속 할게요. 자, T 계정 중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요만큼은요, 어디에 해당되시는 이제 얘기냐면은 이론 지문 중에 원가 회계랑 이어지시는 문제고요. 나머지 이제 지문들은 전부 다 이제 재무 회계랑 이어지시는 문제예요. 근데 원래는 원가 회계가 재무 회계 재고자산 파트 한쪽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재무 회계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니까 현재는 이제 회계를 배울 때 따로 이렇게 배워요. 자, 그리고 마저 이렇게 보면은 원재료 T 계정에서 이제 T 계정 흐름 좀 볼게요. 원재료 T 계정에서 기초 원재료를 기초 원재료에 매입한 거를 더하고 기말 원재료를 빼시면 재료비가 되고요. 그 재료비가 직접 재료비라면은 재료비로 넘어가시고 간접 재료비라면 제조 간접비로 넘어가시고요. 이론을 아신다는 상태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노무비 제조 경비 같은 경우는 저는 T 계정 그릴 때 이렇게 그리거든요. 전선차, 전미대, 당미차, 당선대, 당지차, 당소대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전월 선급액은 차변, 전월 미지급액은 대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전월 소비액 같은 경우 혹은 다시 당월 소비액, 당월 발생액 같은 경우는 노무비라면은 노무비랑 이어지고 직접 노무비, 제조 경비는 직접 제조 경비랑 이어지고 간접 노무비나 간접 제조 경비 같은 경우는 다시 제조 간접비랑 이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고요. 다음 그러고 제공품 T 계정은 이제 원가명세서 T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요 T 계정은 이제 비용 코드로 봤을 때는 500번대 코드가 들어오시는 T 계정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문제로 봤을 때는 교육훈련비가 제조원가 500번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가명세서부터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제조원가가 500인지 모르시는 분, 제조, 공장, 생산 이런 말이 달리시면 비용 코드가 500이고요. 그 외가 달리시면 800이고요.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할 때 수수료 비용은 구입이에요. 구입. 매각 아닙니다. 구입 시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죠. 되셨죠? 자, 다음 마저 갈게요. 자, 그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할 게 요 원재료 T 계정이 그래서 결국 원가 명세서 안에 들어 있어요. 되셨죠? 자, 마저 갈게요. 그러고 옆에 보시면 손익계산서 보이시죠? 자, 손익계산서 안쪽에 이제 들어있는 게 제품 매출원가 T 계정이 들어있는데 제품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결과적으로 비용이시거든요. 그래서 요 안쪽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품 매출원가랑 이제 원가 명세서랑 이어지는 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이어져요. 되셨죠? 그래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완성품이에요. 완성품. 제공품은 만드는 중인 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단기에 완성이 된 거. 그래서 제품 매출원가랑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제품 매출원가가 손익계산서의 비용 안에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원가명세서를 간 다음에 가셔야 되는 장부가 이제 손익계산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안 보이니까 살짝 지우면 손익계산서에서 비용과 수익을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단기순이익이나 단기순손실이 나오시죠? 그래서 단기순이익이나 단기순손실 같은 경우는 개인회사라면은 대표이사가 맘대로 자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전산회계 1급서부터 법인회사다 보니까 회사의 주주총회라든가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까지는 회사가 맘대로 사용을 못해요. 그래 처분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익잉여금으로 남겨놔요. 우리 친구들한테 가끔 이제 뭐 회사에서 쉬는 날이라거나 아니면 방학이 돼가지고 학생들은 방학이어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집에서 안 나오면은 가끔 장난식으로 이러죠. 야 잉여 같은 새끼야 이러잖아요. 그때 잉여랑 같은 말이에요. 잉여 같은 새끼야 그럼 욕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때 잉여랑 같은 말인데 잉여는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번 돈이 아직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못해서 회사 안에 남아있는 상태, 그게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익잉여금 안쪽에 들어가는 게 당기순이익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가고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가시는 거고 그 이익잉여금은 결과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본하고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재무상태표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필기 하나 더 하면은 손익계산서는 800번대 코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문제가 교육훈련비인데 판관비였다. 그럼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500번대 코드니까 원가, 손익, 잉여, 재무순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사항이 있는데, 단 문제에서 기말 재고 자산이 나와서 기말 상품, 기말 원재료, 다음에 기말 제공품, 다음에 안 보이니까 아래로 쓸게요. 기말 제품 같은 게 나오시면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가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뭐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이 나왔다. 그럼 요거 빨간색으로 칠할까요? 알아보기 쉽게. 얘네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재무상태표를 먼저 가셔서 자산 자리에다가 세 가지 나온 걸 입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전부 다 원가 명세서에 있는 기말 원재료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기말 제품은 아니네요. 죄송해요. 기말 제품은 아니네요. 일단 말 정리 요거 뺄게요. 자,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나오시게 되면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자산 자리에 입력을 하고, 그게 기말 제공품 원가 명세서에 있는 거나 아니면 기말 원재료 원가 명세서에 있는 재료비랑 이어지시거든요. 여기나 여기랑 이어져요.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가고, 그 다음에 원가 명세서를 가서 다시 손익계산서를 가고, 다시 잉여를 가고, 다시 재무순으로 돌아와야 돼요. 5번을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재무, 원가, 손익, 잉여, 재무순. 이해되세요? 그러고 기말 상품이나 기말 제품이 나오시게 되면은, 기말 상품이나 기말 제품은 매출원가 구성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손익계산서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신다면은 재무를 갖다가 손익, 잉여, 재무순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되셨죠? 다시 말 정리 하나 하고서 마지막 정리하고서 이제 문제 풀게요. 원가 명세서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면은 이게 매출 원가랑 이어져서 매출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붙일 거고요. 다음에 그게 바뀌면은 손익계산서의 비용이 바뀌게 되니까 단기 순이익이나 단기 순손실이 바뀌게 되고, 다음 그거를 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에 반영을 할 거고, 다시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반영을 할 겁니다. 되셨죠? 자, 해볼게요. 자, 그래서 원가명세서를 가시면, 정기분 원가명세서 가시면 교육훈련비가 누락이래요. 그래서 맨 밑에다가 안 썼다는 얘기니까 교육 엔터, 교육훈련비 엔터. 얼마 누락됐다 그랬냐면은 150이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에 땅 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늘어날 거예요. 사용한 원가가 크니까. 자, 150만 원 엔터. 그럼 늘어났죠? 저게 이제 제품 매출 원가랑 이어지니까 적어주세요. 제조원가 7,515만 원 맞나요? 맞네요. 됐죠? 그러고 이제 원판을 나와서 이제 위로 간다 그랬죠? 위, 아래, 위라 그랬으니까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가셔서 위에 제품 매출원가 보이시죠? 제품 매출원가 자리에서 금액 자리로 가시면 옆으로 한 칸 오시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있어요. 금액이 지금 틀리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7,515만 원. 됐죠? 그럼 바꾸면 매출원가가 바뀔 거고, 매출원가가 늘어나게 될 텐데, 매출원가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비용이 늘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줄어들 거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확인하면은 이렇게 늘어나고요. 확인을 누르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거예요. 확인. 그럼 줄었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323만 원이죠. 이게 잉여금 처분 계산서랑 이어지니까 적어주세요. 당기순이익 1323만 원. 되셨죠? 자, 마저 계속 갑니다. 자, 그러고 원판 나와주고, 다음에 위 갔으니까 아래 가야 되겠죠?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시고, 여기에서 위에 보시면 불러오기가 있어요. 그리고 누르시면 자동으로 당기순이익이 반영이 되고요. 가서 직접 치셔도 괜찮아요. 자, 불러오기 F6 전 눌러볼게요. 자, 불러오시겠습니까? 엔터. 그럼 요게 들어오는 순간 위에 미처분 잉여금이 바뀌거든요. 요거를 이제 기록을 해주실 때는 2월 이익 잉여금으로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112만 원이네요. 자, 5,112만 원. 되셨죠? 이걸 왜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기록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는 건 전기 거죠. 그래서 2019년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2019년 당시였으면은 현재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었을 텐데, 아직 처분되지 않은 단기에 발생한 이익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적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 연도로 넘어왔죠. 그래서 현재 2020년 시점에서는 전년도에서 넘어와서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일 거죠.
그러고 저번 연도 입장, 2019년도 입장에서는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차월, 다시 차기 2월 미처분 이익기여금에 해당하실 수 있어요. 저번 연도 입장에선. 현재는 2019년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2019년도의 당기순이익은 다음 연도로 넘어와서 2020년 당시에는 차기 2월 미처분 이익기여금인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일단 그래서 미처분 이익여금은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거고 쉽게. 그러고 현재는 넘어온 거니까 2월 이익여금이라고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면 요게 자본이라 그랬죠? 원판 나오시고 다시 위로 갈게요. 이제 아래 갔으니까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셔서 대변 자리 보시면은요 2월 이익여금이 있죠? 요걸 이제 요 금액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5,112만원으로 5,112만원 51120 뿔 엔터. 그러면은 차대가 사라집니다. 대차 차익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는 게 앞에 기초 정보입니다. 자, 다음에 일반 정표 손풀이에서 뵙겠습니다.